안녕하세요. 구찬호입니다. 오늘은 나가사키 온제엔 온천지에 위치한 고급 전통 료칸 료테이 한즈이료로 가보겠습니다. 5,000평 부지에 단 14개의 객실만을 갖춘 고급 숙소로 좋은 수질의 온천과 훌륭한 요리가 인상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먼저 한제이료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이곳이 운젠 온천 메인 거리인데요. 여기가 관광객들 많이 방문하는 운젠 지역이고 메인 거리를 따라 여러 료칸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제이료는 메인 온천가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지옥이 바로 보이는 뷰는 아니고요.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992년 창업해서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한 꽤 전통 있는 료칸이고요. 2024년 4월부터 온코치신이라는 리조트 그룹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재팬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로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는 거의 바뀐 것이 없지만 운영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비스 면에서 바뀐 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번이 첫 방문이라 예전과 비교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이런 모습이다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즈이료는 2019년 미슐랭 가이드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특별판에서 숙소는 5성을 받고 레스토랑은 1스타를 받았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은 도쿄, 교토, 오사카 이렇게 3개의 대도시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몇몇 지방은 특별판을 발간했는데 그때 1스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미슐랭 사이트 가서 검색하면 이렇게 특별판에서 별 받은 레스토랑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만 음식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는 특별판 스타를 받은 것보다 미슐랭 키에서 원키를 받은 것에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레스토랑에 미슐랭 스타를 부여하듯이 전 세계 숙소에 미슐랭 키를 부여하는 호텔 셀렉션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4년 4월부터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경우 243개가 선정되었는데 그중 1키가 85개, 2키가 17개, 그리고 3키가 6개 선정되었습니다. 한지이료는 1키를 받았고 온코치신 소속 호텔 중 3개나 1키를 받았더라고요. 미슐랭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뒷말들이 많기 때문에 미슐랭 키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최고의 숙소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으니 숙소 고르실 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좀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안타깝게 키를 받은 곳은 없었고요. 서울, 부산,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서 33개의 숙소가 미슐랭 호텔 셀렉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소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니즈도 다양해졌고 한국에도 예쁜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좋은 숙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설이 길었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로비의 모습이고요. 오래된 료칸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금 올드한 느낌의 인테리어입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살짝 손을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쪽이 라이브러리 라운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널찍한 소파와 책들이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곳에서 체크인을 진행합니다. 웰컴티로 matcha와 만주를 받았고요. 체크인 서류를 작성하고 직원분을 따라 객실로 향합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 그랬는지 외국인 직원이 저희를 담당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전통 료칸에서 외국인이 접객을 담당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접객이나 음식 설명 등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직원분의 접객은 정말 좋았습니다. 영어, 일본어 모두 훌륭하게 구사하시고 레스토랑에서도 이분이 서브해 주셨는데 음식 설명도 잘해 주시고 음식 나오는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어요. 요즘 일본도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르바이트생 같은 친구들이 료칸에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미숙한 일본 직원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아미라 씨의 따뜻한 접객,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nd this is your room. Okay. It's called Fukujiso. 북구지소. Fukujiso. 네. Yes.
日本語少しあーどうも喋れます本当ですかえ素晴らしい。じゃあそれじゃあ日本語で話しましょうかああ、そうですね。はい、もちろんです。私も行きたい国が韓国なんです。まだ行ったことなくて。そうですか、ぜひいらしてくださいはい、料理ね、食べたいです。韓国フード大好き。美味しいですでも日本料理よりちょっとなんか辛いね辛いの大好きです。あ、そうそうそうはい、こちらははい2階建てなんですけど、ここ2階です。そうそうそうで、1階は地下になります。はい、どうぞ。こっちが本間ですね。そう、もうええ30年経ってますね、この建物は。そうなんですか。昔からの京都の建築が建てたもので、そうそう本当に今ない備品だったり、そその家具はもう今作れてないものもあります。建物は素晴らしく、はい、本当の日本のソウルを感じる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ルームアメニティなどこちらにありまして、はいお茶セット、コーヒー、はいドリンクでミニバーは無料です。あ、無料ですか。ははい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ジュースといろいろありますので、はい中にお風呂もございます。大浴場、今日は大浴場ののみそうですね、ですねまあ男女で分か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ね、貸し切りがもう昨日一昨日でちょっと不具合で機械がもう動かなかった。メールもおられましたね。本当にすいません。でこちらはヒノキ風呂に、例えば部屋でゆっくり入りたいときは、温泉出てますか？ここ温泉ではないんです。はいわかります。なのでただヒノキの香りとかヒノキをまあちょっと楽しめる風呂にはなっております。でこのままちょっと下、通常ですね、部屋食もございます。部屋食。もともとはもうすべてがルームサービスの部部屋食で、もうどんどん働く人いなくなって、今はもう部屋の食があんまり受け取れない状態でレストランを営業しております。ダイニングルームです。ダイニングルーム。広いじゃん。じゃあもったいないですね。朝とかゆっくりね、お茶とかコーヒーここで今見ながら楽しんでくださいね。わかりました。はい。ではまた6時半前に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ゆっくりどうぞ。失礼します。한지일료는 8개의 별채 건물에 총 1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 2채는 노천을 갖춘 특별실이고 나머지 객실은 한 채의 건물을 2개의 객실이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2개의 온천이 있는데 하나는 대욕장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대절탕으로 사용합니다만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 대절탕에 문제가 생겨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일료의 일반실 객실엔 온천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절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치명적이었는데 담당 직원의 사과 외에 료관 측의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대절탕을 쓸 수 없다는 고지도 하루 전날 메일로 받았거든요. 일반실 객실 타입은 화양실과 화실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고 가격은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15만 엔 정도로 나와 있죠. 플랜은 식사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만약 식사를 해야 쇼크로 진행하게 되면 추가금이 붙어서 16만 5천 엔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EQ.com에서 뽑은 건데 홈페이지 가서 직접 가격을 뽑아보니 레스토랑식으로 13만 엔 정도 나오죠. EQ.com과 무려 3만 엔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무조건 홈페이지에 가서 예약을 해야 하냐? 저는 EQ.com에서 예약을 했는데 투숙일이 가까워 오면서 더 저렴한 요금이 EQ.com에 풀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10만 엔 초반대에 예약을 했고 최종적으로 9만 엔대 중반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이때가 일본 연휴 기간이어서 취소했다가 객실 못 잡을까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플랫폼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갭이 너무 크고 가격이 계속 변동되는 게 좀 거시기 하죠. 특별실 같은 경우에는 객실 자체도 굉장히 넓고 내탕도 엄청 크고 대욕장만한 노천과 사우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객실 자체는 아주 훌륭한데 역시나 문제는 가격입니다. 30만 엔 정도의 가격이 나오고 특별실은 오히려 홈페이지보다 EQ.com이 더 저렴했어요. 그래서 한지일료 예약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 플랫폼 비교를 해보시고 일반실의 경우 투숙일이 가까워 오면서 객실 소진이 안 되면 특가 요금을 풀기도 하는 것 같으니까 무료 취소 기한 내에서 요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숙했던 일반실 화양실 객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의 모습이고요. 현관도 엄청 넓죠. 한쪽엔 이렇게 벤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관 공간만 해도 어지간한 호텔방 사이즈 나올 것 같더라고요. 현관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계단이 보이고요. 간살문 열고 들어가면 객실이 나옵니다. 8첩 다다미로 이루어진 혼마와 히로엔이 보입니다. 벽 쪽으로는 TV가 준비되어 있고요. 히로엔 공간도 꽤 넓은데요. 대단한 경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창밖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보여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은 침실인데요. 침실도 굉장히 공간이 넓고 침대 사이즈도 넉넉한 편입니다. 침대 앞쪽으로는 이렇게 화장대와 작은 TV가 준비되어 있고요. 혼마와 침실은 이렇게 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욕실인데요. 우선 세면 공간입니다. 스킨케어 제품은 남녀 제품이 각각 병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세면대 옆으로는 드라이어와 세면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옷을 벗어놓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고 문을 열면 욕실입니다. 히노키로 된 꽤 깊은 욕조가 준비되어 있는데 온천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화장실은 입구 쪽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널찍한 세면대 공간과 독립적인 변기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미니바엔 어떤 것이 있나 좀 볼까요? 녹차, 홍차, 커피, 티백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냉장고 안에는 각종 주스, 우유, 녹차, 사이다, 탄산수, 생수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온젠 사이다 한잔 했고요. 거의 이용하진 않았지만 1층에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이닝룸 뒤편 공간입니다. 헤아쇼쿠로 식사를 할 때 나카이상이 식사 준비를 하는 보조 주방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1층에도 출입문이 있는데 이쪽으로 나가면 대욕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이닝룸도 잠깐 구경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정말 넓더라고요. 헤아쇼쿠로 식사를 하면 식사가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헤아쇼쿠를 그다지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 공간을 보니 좀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모습도 예쁘네요. 이쪽에도 히로엔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밖에서 본 모습입니다. 산책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옆집과 이어져 있어서 안에서 바라보는 용도의 정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층 출입구를 나가서 실내 통로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실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를 따라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대욕장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도 꽤 걸어가야 하고 계단도 있어요. 대욕장 다니기가 편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정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도 따로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히가시노유는 대욕장, 니시노유는 대절탕입니다. 대욕장 탈의실 모습입니다. 연식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고요. 타월 준비되어 있고 입구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탕의 모습입니다. 좌식 샤워 시설 갖추고 있고 입식 샤워 공간과 사우나 그리고 냉탕의 모습입니다. 사우나 내부 모습이고요. 내탕도 널찍합니다. 그리고 노천의 모습입니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저희가 추석 연휴 때 다녀왔는데 이번 추석 연휴 정말 더웠잖아요. 일본도 말도 못하게 더웠는데 문제는 지대가 좀 높고 한제이로는 산 쪽에 있다 보니 노천이 꽤 시원해서 온천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니시노유를 이용하지 못해서 사진으로나마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 만들면서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대절탕 정보가 없어졌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시설 문제인지 수량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절탕을 쓸 수 없었던 것은 좀 아쉬웠지만 체류기간 내내 대욕장 독탕을 써서 온천은 잘 즐겼습니다. 수질은 pH 3 정도 되는 단순 산성천이고 색은 살짝 유백색을 띠고 있지만 불투명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가벼운 유황 냄새가 있는 부담 없이 입욕할 수 있는 수질의 온천이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사실 가격대에 비해 객실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 관내 조경은 참 잘해두었더라고요. 관리하는 데 꽤 품이 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희는 레스토랑식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슬슬 관내 산책을 하면서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분위기나 경치도 괜찮고요. 저희 외에 한 커플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식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한지의료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식사였는데 계절마다 제철 재료를 살려 고급스럽게 음식을 냅니다. 예전부터 요리로 유명했던 료칸입니다. 교토의 3스타 가이세키 요리집인 미사이의 이시하라 닌지 셰프님이 한지의료의 2대 헤드 셰프였고 현재 주방을 총괄하고 있는 혼다 코이치 셰프님은 4대째로 역대 3분의 셰프님들과 계속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한지의료의 요리 전통을 잘 계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리는 정말 만족스러웠는데요. 확실히 전통의 품격이 느껴진달까? 요리 하나하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먼저 나가사키에서 잡은 카마스가 나왔습니다. 껍질은 살짝 아부리했고 노란 것은 호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핫슨이 나왔습니다. 핫슨은 계절 감각을 살려내오는데 역시나 가을의 상징 밤송이가 보이네요. 알맹이는 먹기 좋게 따로 빼두었고요. 이 노란 것은 여름가지를 젤라틴으로 붙이고 겉에는 생강을 입힌 것입니다. 가운데 스시는 아지, 전갱이 스시고요. 앞쪽에 보이는 것은 수제 카라스미입니다. 고급 식재료 중 하나죠. 뒤에 보이는 것은 생선살로 만든 어묵 같은 것이고요. 이건 니시가이, 고둥 종류 중 하나고 뒤쪽으로 보이는 것은 게살을 미소와 함께 내온 것이고 그 옆은 생선 튀김입니다. 보통 젠사이나 핫슨 나오는 것을 보면 대충 그 집 요리 견적이 나오는데 요리 잘하는 집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오안으로 나온 곳은 마츠다케와 하모를 넣은 국물 요리입니다. 마츠다케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음식이 격조가 있네. 아유, 마음에 들어요 아주. 이어서 나온 것은 오츠쿠리입니다. 맨 좌측에 있는 것은 히라스, 미스이카, 이카게소입니다. 그리고 타이입니다. 미스이카는 소금과 레몬을 곁들여 먹으라고 합니다. 이까는 레몬즙을 짜서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하네요. 약간 오징어 숙성시켰나 봐요. 엄청 쫀득쫀득합니다. 안에는 시소 잎이 들어있고요. 이 동네 니혼슈를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이 오징어 삶은 거 먹어봐요. 완전 맛있어. 다리지? 오징어 다리. 아유 진짜 음식을 이렇게 잘하면 안 되지. 내가 흥분하잖아. 내가 흥분하면 사고를 치거든. 이어서 나온 찜 요리는 아마다이와 구루마에비입니다. 껍질, 콩, 버섯, 연근과 함께 간장 베이스의 앙카케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미그라스 소스를 얹은 나가사키 교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밥과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해서 식사도 미리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소시루는 붉은 된장으로 만든 아까지루가 준비되었습니다. 디저트는 무화과 파운드 케이크와 과일, 마차 아이스크림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가이세키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만 실제로 먹어보면 재료나 조리 방법에서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한지율의 요리는 소문대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레스토랑 앞에 있는 숍에 잠시 들러봤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대욕장 가는 길에도 계단이 좀 있어서 노약자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렇게 큰 접시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독수리가 그려진 아름다운 접시였습니다. 입구 쪽에는 여성분들이 이로유카타를 골라갈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 날 조식입니다. 조식도 같은 레스토랑에서 먹습니다. 석식에 비해 조식은 좀 소박한 편이었는데요. 오렌지 주스, 샐러드, 시라스, 온천 달걀,
콘무침, 쯔케모노, 그리고 우너구이와 명란. 이건 두부와 야채 안카케 요리입니다. 식사 후엔 마지막 온천을 하러 갔습니다. 이큐 혜택으로 12시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해서 여유롭게 온천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한주일요에서의 1박을 마치고 떠납니다. 식사와 관내 조경은 너무 훌륭했고요. 객실은 이 가격 받으려면 약간의 리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값 주고 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레스토랑 플랜으로 특가 나올 때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